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한파가 이어지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신고된 강원 지역 한랭질환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한랭질환자의 12%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71%를 차지했고 발생 장소로 보면 76%가 실외였지만 집이나 건물 등 실내도 24%나 됐습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자 강원도가 오늘 실내 노마스크 종합대책을 논의합니다. 우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을 비롯한 응급 의료 체계를 점검합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버스와 택시,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을 방문할 때 마스크로 갈등을 빚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와 관광 촉진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의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설 대묘기 끝나자 일부 지역에선 2년 전의 3분의 1로 가격이 폭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 더 큽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김영찬 씨는 귀농 19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양양군의 한우 명품화 지원 정책 등에 따라 3년간 사육도수를 2배 가까이 늘렸는데 솥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료값은 30%가량 오르고 각종 대출금의 이자까지 올라 눈앞이 캄캄합니다. 사료값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연체에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결국은 한우 농가들이 이제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소 350마리를 키우는 김남곤 씨도 지난 25일 암소 경매 가격이 평균 189만 원으로 2년 전에 3분의 1까지 추락하자 착잡한 마음입니다. 한 마리 키우는 데 드는 250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생산비도 안 나오니까 거기에서 오는 가격, 마음적이나 심적이나 경제적이나 너무 힘듭니다. 예. 강원도는 지난해 말 기준 한우와 유고 사육도수가 2019년 1분기 대비 22%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더 많이 늘었는데 특히 지자체의 축산 육성 정책으로 3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양양 지역에선 농가 부담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소값 하락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전체 소 사육도수는 올해 정점을 기록하고 도축 물량은 내년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유통비용 상승으로 소매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한우 소비까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고가 많은 상황이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도 위축되어 가격 하락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 과잉에 생산비 폭증까지 겹치며 한우 농가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해 원주 혁신도시에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유명 커피 전문점과 프랜차이즈 병원 등의 원주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 상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창고형 대형마트 건설 예정지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2024년 개점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건축 허가는 지난해 10월 이미 받았고 조만간 착공 신고를 하고 올봄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마트도 원주 진출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남원주 역세권에 이어 최근에는 흥업과 지정의 중간 지점인 광터까지 여러 후보지를 둘러본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효과, 스세권이라는 부동산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집객 효과가 크고 입지와 상권 분석에 진심인 것으로 알려진 스타벅스도 원주에 잇따라 추가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곳이 새로 문을 열어 이미 8개 매장이 있는데 올해도 단계동과 기업도시에 신규 점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요양병원,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치과 등
병의원 수도 2018년을 기점으로 매년 늘고 있고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 학원과 서울 대치동 등을 찾아가는 지역 최상위권 수험생을 타깃으로 하는 대형 학원까지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로라는 대형 브랜드들이 원주 진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와 구매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인구는 36만여 명, 강원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4천 명가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소비 욕구를 갖고 있으며 경제 활동이 활발한 청년 인구 비율도 높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민연금과 금융감독원의 정보 등을 토대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을 웃도는 곳은 원주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에너지 공기업과 시멘트 회사가 몰려있는 삼척뿐이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구매력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적당하게 지출할 만한 점포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기 때문에요.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 잠재졌던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주 안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주변 상권을 흡수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3월 1일자 조직 개편을 위해 이번 주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자 내부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3월 개학 전에 인사에 따른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2월 1일을 목표로 교원과 교원 전문 직원의 인사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본청 47명과 직속기관, 학교 11명을 시군교육지원청으로 배치하고 이에 따라 본청 부서도 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2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23일 기준 1월 넷째 주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보다 0.1% 하락했습니다. 동해시만 보합세를 기록했고 강릉은 0.01%, 속초와 삼척, 태백은 0.07% 내렸습니다. 춘천은 마이너스 0.14%로 28주 연속, 원주는 마이너스 0.15%로 38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강원도의 근로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일하지만 급여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2022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강원도 근로자들의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45.2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평균 근로소득은 3,458만 원으로 전국 평균 근로소득보다 390만 원이나 적어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춘천시가 의암호 호텔 마리나 조성 사업의 명칭을 더 레이크 춘천 복합 리조트로 바꾸고 이번 주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춘천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업체 5곳과 실시 협약 체결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실시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레이크 춘천 복합 리조트는 사업 명칭일 뿐이라며 글로벌 리조트 그룹인 반얀트리 브랜드 사용은 이번 실시 협약을 체결한 뒤 리조트 운영 과정에서 쓸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겨울철 눈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도뿐 아니라 인도와 자전거 길에도 제설 작업을 추진합니다.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는 비탈과 음지 등 취약 구간과 경로당, 유치원 주변을 지정해 눈이 내리면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내 직업 소개서 등과 연계해 인력을 확보하면 동절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된 태백산 눈축제에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2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눈축제장에는 대형 눈 조각 작품과 이글루 카페, 얼음썰 매장 등의 테마 놀이터가 마련됐고 축제는 31일 내일 폐막합니다. 한편 관광버스와 단체 관광객들이 눈축제장에 몰리면서 교통지정체와 화장실 부족 등 편의 공간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가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6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원도는 노인 복지 비전을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 생활 보장으로 정하고 노인 기초연금 지급과 함께 노인 일자리 6만 6천 개, 신중년 일자리를 63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내년에는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원격 치매 클리닉 운영과 치매 환자의 치료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평균 56.7kg으로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를 보면 1992년 소비량 112.9kg 대비 절반 수준으로 역대 최소 기록입니다. 하지만 식료품, 음료 제조업 부문 쌀 소비량은 전년보다 1.7%,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이 27.2%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로 1월 강원도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도내 제조업 업황지수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내린 62포인트를 기록했고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2포인트 떨어진 6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응답이 22.5%로 가장 많았고 내수 부진이 20.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28.9%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라고 답했습니다. 강원도가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 업소를 지난해 394곳에서 올해 600곳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립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의 금리를 2.8%로 특별 우대받을 수 있고 시설과 환경 개선비 등 2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사업주가 관할 시군에 신청을 하면 되고 읍면 동장이나 소비자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강원도 내 17개 경찰서를 통해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아동안전지킴이 650명을 모집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하루 3시간씩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학교폭력과 아동성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으로 서류와 체력, 면접 평가를 거쳐 다음 달 23일에 선발합니다. 양구군이 83억 6천만 원을 들여 올해 영농자재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 경영체로 기초농자재와 원예, 과수특작 등 농자재 비용을 면적과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영농자재비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인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강원 공동관을 조성해 참가합니다. 지역 15개 의료기기 업체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두바이 월드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 홍보에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